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 시장의 흐름에 수긍하는 가치 채널 민석의 급등시거론입니다. 전일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상승이 나왔으나 내 계좌가 파란색이었던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지수가 상승이 나왔지만 하락 종목수가 상승 종목수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나오기에는 굉장히 좀 수익을 내기에는 굉장히 좀 힘든 장세가 아니었을까 저희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가장 큰 변수는 역시 중동이죠. 휴전 만료를 앞두고 벤스 부통령이 휴전 연장 가능성은 낮다고 사실상 못을 박은 상태고, 협상장 밖에서는 미국이 이란 선박을 납포했고 이스라엘은 레바논을 폭격을 하는 휴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상대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전략을 쓰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미국에 굴복하지 않는,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사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일 휴전 만료를 앞두고는 아무래도 좀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사실 시장에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이렇게 무섭게 상승이 나왔잖아요. 사실 이런 상태에서는 저항대 앞두고 조정 한번 밀린 다음에 앞전 고점 돌파 나오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하지만 뭐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왜냐면 지금 저렴한 종목들이 너무 많거든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그래서 현재는 공포심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지수가 혹시라도 밀리게 된다면 뭐다?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주도 섹터 내에서 시세가 덜 나온 종목군들이나 아니면 재무구조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저렴하게 담을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고 차분하게 좀 대응하시는 전략, 어쩌면 줍는 전략, 이렇게 저렴한 종목들을 담는 전략으로 좀 가져가시면 좋겠다. 어차피 저는 어째 지수가 앞전 고점 돌파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저렴한 저평가 종목들을 줍는 그런 전략으로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기존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시간상 상승이 나온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그 상승이 나온 종목들만 좀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해서 설명드릴 테니까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헤인이고요. 헤인은 제가 말씀드렸죠. 6,200원을 넘어가면 지난 방송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제가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앞전 고점 돌파 나오면 상한가도 가능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상한가에 친 모습이고요. 금일도 만약에 뭐 이게 투자주의가 나와가지고 갭이 약할 수 있는데, 만약에 안쪽에서 시작을 한다, 굳이 매도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못해도 8,500원 이상은 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 이제 도달하고 크게 가면 또 9,500원까지도 열려 있는 흐름이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래서 어차피 상한가 쳤으니까 큰 수익이 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추가 시세를 봤을 때 8,500원 이상 나왔으면 매도 하시는 전략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점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데모는 생각보다 좀 비슷한 재건 관련주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헤인도 원래 재건 관련주로 수급을 늘려고 했는데 세력들이 준비는 다 된 거거든. 얘네들이 차트 베이스로 굉장히 좋고, 올리자 했는데 트럼프가 또 말썽을 피우네. 막 선박 납포 막 진짜 뭐 별의별 짓에서 다 하잖아요, 순식간에.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뭐 이 종목 자체가 그냥 아예 다른 내용으로 그냥 올려 버리더라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분명히 재원 관련주로 가는 게 맞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보면 뭐 이 내용 하나로 그냥 뭐 간 거기 때문에 캐터필러, 엔비디아, MS 주도, AA 프로젝트 참여 상승 뭐 이렇게 나오는데 터무니없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역시나 이 내용을 그냥 뭐 짜집게 해서 올리는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근데 헤이는 일단 저평가되긴 있는 건 맞아요. 자사주 비중도 높았고 안 갈래 안 갈 수가 없는 흐름이었습니다. 차트 베이스도 굉장히 이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매수기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데모도 차트 좋아요. 데모 같은 경우에도 앞전 고점 돌파 나오면 또 강한 시세가 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20% 이상 또 상한가도 나올 수 있는 형태야. 데모 같은 경우에도 뭐 유신도 말할 것도 없어요. 이게 지금 재건 관련주들이 차트 베이스가 좋아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내일 휴전이 뭐 만료가 됐을 때도 뭐 그대로 전쟁을 이젠 어쩌면 전쟁이 지속된다고 본다면 역으로는 재건 관련주가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반대로 전쟁 관련주 중에서는 휴니드라는 종목이 있어요. 휴니드라는 종목이 강세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일시적이라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휴니드를 봤을 때 상방 시팅이 나오는, 그러니까 상방 시팅이 강하게 나올 수 있어요. 한두 번 정도는. 근데 그 이상 나오기에는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차트 베이스 봤을 때, 이 전장 관련주를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재건 관련주들이 오히려 쑥쑥쑥 상방으로 갈 그런 흐름이, 그러니까 상방으로 열려 있거든요. 쫙.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재건 관련주가 일시적으로는 추가 주장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결국은 시세를 주도하는 거는 재건 관련주가 될 가능성이 크겠다.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뭐 현대산업개발도 그렇고 차트 베이스가 착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 흐름에 의해서 밀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상방으로 강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휴니드 같은 종목들이 좋습니다. 양각으로 하는 전략도 괜찮아요. 다만 리스크 차원에서는 좀 지켜보시다가, 저는 결국은 그냥 재건 관련주들이 결국은 간다고 보기 때문에 재건 관련주 살짝 물린다 하더라도 결국은 상방으로 간다 보고 끌고 가시는 전략도 나쁘진 않아 보여요. 왜냐면 해인이 일단 갔잖아요. 뭐 내용을 뭐 딴 데로 짜집게 해서 AI로 이렇게 관련해서 보내버렸지만 제가 봤을 때 통상 해인은 재건 관련주가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인스탱크네. 인스테크넷도 제 생각대로 추가적인 흐름이 나왔습니다. 뭐 다른 종목들이 좀 비실비실했죠. 뭐 양자모 관련주나 보안주들 조금 뭐 상대적으로 비실비실될 때 얘가 상대적으로 시세가 덜 나오는 종목이다 보니 장중에 강하게 삼방 시팅이 또 나왔습니다. 굉장히 좀 좋은 종목이에요. 이 종목도 지금 300에서 강하게 넘기는 그런 흐름이고, 잠깐 이걸 봐야 되나? 아이고, 이게 더 편하다. 그래서 보시면 대장거래량 실려가지고 이게 나왔기 때문에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지금 입구로 나왔잖아요. 매집이 굉장히 좀 잘 되어 있는 그런 형태고,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조정 흐름이 뭐 금일 나온다 하더라도 천천히 해서 앞장 고점 돌파 흐름도 시도해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짧게 보는 게 좋다고 했죠. 이미 그 양자모하고 보안주는 이미 크게 갔기 때문에 후속 진짜 시세가 안 나온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좀 짧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한번 튀어나왔을 때 보다 매도 관점을 보시는 전략이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점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성일하이텍도 역시나 제가 앞전 고점 돌파 무조건 나올 거다. 태강이랑 비교를 했죠. 태강이 맨날 밤낮으로 공장에 맨날 불이 꺼지지가 않는다. 밤낮으로. 그래서 그만큼 장사가 잘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접 5일선 타고 우상향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성일하이텍도 이번 연도는 굉장히 또 실적이 좋거든요. 흑자 전환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 만큼, 턴어라운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주식적 우상향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여져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저는 앞전 고점 돌파 흐름이 나온다고 설명을 드렸고, 역시나 단기적으로는 큰 수익을 보셨죠. 20% 이상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간단히 정리하시는 거죠. 정리하고 다른 바닥주들 매매하시면서 순환하면서 또 매매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비츠테크도 역시나 상한가나고 추가 시세가 또 나오면서 저점을 또 높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가 시세 더 내겠다는 소리거든, 이 종목은. 그게 좀 재밌는데, 차트가 굉장히 좀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리고요. 꽤 큰 수익을 봤죠. 이 종목은 제가 바닥에서 드려가지고. 그 다음에 DB도 역시나 저평가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비실됐을 때 뭐 하나 가셔라. 그 다음에 장담 한번 나왔고, 이런 종목들이 쉽게 중요한 또 아니에요. 소화 과정 거친 다음에 2415원도 넘길 겁니다.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여전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점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금일 기준 종목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추천 종목을 제가 원래 여러 종목을 보이긴 했어. 예를 들어가지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셀바우텍 같은 종목도 있잖아요. 신고가 나온 종목들. 이 종목도 매수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사실 매수는 하셔도 돼. 워낙 저평가돼 있어가지고. 왜냐면 이 종목을 보시면 자사주가 27%야. 실적도 괜찮아. 차트상으로도 고점 대비 많이 밀렸단 말이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만 이 시장 흐름과는 연동하기는 좀 어려운 종목이에요. 현재
지금 휴전을 하느냐 안 하느냐, 약간 뭐 전쟁을 중시키냐 아니냐, 약간 시장 상황 그런 흐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으로 보고 좀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기에는 이건 그냥 시간 여유적으로 약간 자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매수하시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이건 설명드린 거고, 진짜 추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이랬던 말이 너무 많았는데, 네, 첫 번째 종목은 한국전자 인증이라는 종목이에요. 한국전자 인증 같은 경우는 국내 1위 보안 인프라 기업이죠. 디지털 세상의 신분증을 발급하는 핵심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최근 미토스 사태로 양자암호 테마하고 보안주들이 대거 급등이 나왔지만 한국전자 인증은 상대적으로 시세가 나오지 않아서 가져오게 되는데요. AI 해커 미토스가 코드 취약점을 뚫어도 결국 최종 관문은 본인 인증이거든요. 그래서 AI가 시스템의 논리적 허점을 파고들 수는 있지만 고도화된 다중 인증 체계와 생체 정보가 결합된 진짜 사용자의 신원은 이주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국 전자인증이 가진 보안 수요는 폭증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는 이제 전 20일부터 금융권 망분리 규제 완화가 된 상황이고, 클라우드 도입이 가속화될수록 이 기업의 인증 기술은 필수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이제 구간 자체가 또 차트 베이스로 봤을 때도 현재 이제 앞전 고점 돌파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지지 전고점 돌파 이제 지지를 받은 상황에서 다시 5일선 살리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수 진입하기에는 굉장히 좀 좋은 자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가져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 일단은 앞전 고점 돌파는 시원하게 넘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6일 내에 형성된 앞전 고점 돌파는 시원하게 넘어갈 거다. 왜냐면 대장관이 실린 다음에 장대 한번 단 다음에 그냥 밀어버린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뭐다? 저점을 높이고 있죠. 저점을 높인 다음에 300일선 쌍바닥 지지를 받았어요. 첫 번째 지지, 두 번째 지지 받고 올리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앞전 고점 형성된 앞전 고점을 넘긴 상태, 그러니까 지지까지 확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5,200원은 넘깁니다. 이런 형태는 왜냐면 의도적으로 밀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대형권이 실려서 장대못 만든 거잖아요. 이 형태는 그런 다음에 그냥 밀어버려서 추가 시세 없이. 그렇기 때문에 5,200원 넘기는 뿐더러 제가 봤을 때는 5,800~900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현재 자리는 정말 저점하다 싶어가지고 가져오게 되었어요. 보안주 치고는 상대적으로 싸잖아. 시세가 들어오지도 않았고. 한국전자 인증은 관심 가지셔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두 번째 추천주는 2차 전지 제조의 핵심인 슬롯다이 시장의 강자 지아이텍을 가져와 봤습니다. 지아이텍. 그래서 지아이텍은 뭐 현재 쬐끔쬐끔 올리고 있죠. 맨날 5일선을 계속 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현재 좀 부담되는 자리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가 봤을 땐 전혀요. 그래서 뭐 대부분 이젠 그 2차 전지 관련주 내에서 보면 배터리 셀 업체들이 수급이 좋지만 결국은 뭐 장비 업체들이 저는 이제 수급이 이동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아이텍이 만드는 슬롯다이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전극 공정에서 양극재, 음극재를 코팅하는 초정밀 핵심 부품이고요. 국내에 글로벌 배터리 3사인 LG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를 모두 국외사로 둔 독보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2차 전지 시장이 전기차를 넘어서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그다음에 전장시와 또 AI 전력 인프라를 확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어떤 배터리를 만들든 이 정밀 코팅 장비는 필수이기 때문에 그동안 전기차 수요 둔화로 저평가 구간을 쭉 유지하고 있었지만 최근 이제 WCP라든지 제휴 같은 2차전지 관련주들도 이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어쩌면 이런 중소형주들이 저평가 구간을 탈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GI텍도 이 종목에 비해서는 시세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거의 나오질 않았어요. 그냥 이 종목 보면 쬐끔쬐끔 올린 거야. 4%, 뭐 0.5%, 저 뭐 3% 이런 식으로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도 막 20%씩 가는데 쬐끔쬐끔 올리고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이 일시적 5일선이 깨진다 하더라도 장대 한복을 한번 쑥 붙여가지고 앞전 고점 돌파 나오는 흐름이 나와야 되거든요. 한번 강하게 상방 시팅이 나오는 게 맞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가져오게 되었어요. 부담이 전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담이 전혀 없고요. 재무 구조도 양호해요. 이 종목도
뭐 적절한 기업도 아니고 양호한 편입니다. 물론 25년 실적이 좀 좋게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차트 베이스가 너무 좋아요. 인간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내용도 괜찮고 2차 전지 관련주 내에서는 시세가 들러온 종목도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차트 베이스를 봤을 때 앞전에 대량 거래 실린 다음에 피소가시 없이 민 다음에 다시 또 거래량이 또 실었죠. 실은 다음에 또 그류의 지루한 흐름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1년간 긴 거야. 기다가 이젠 요 근래 다시 또 회복하는 흐름이 나왔지만 변동이 꽤 심해요. 의도적인 것 같아. 그러니까 상승 흐름 나온 다음에 또 밀렸잖아요. 그리고 거래량이 또 소폭이죠. 그러니까 또 다시 또 끌어올려. 수페 거래량으로 대형 거래량 없이.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대형 거래량 터질 때까지 끌고 가시면 돼. 대형 거래량 터지는 날이 단기 고점이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잖아요. 터지지 않고 가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야. 바로 장단봉 나온다든지 고량이 실려서 그러면 고점입니다. 항시 말씀드립니다. 단기 고점 끝난 게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거는 즉시적으로 끌고 하셔도 되는데 일단 단기 고점이라 보시고 매도 하셔야 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거량이 크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즉시적으로 끌고 가시는 거고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도 괜찮아 보인다 싶어가지고 가져오게 되었어요. 자 그럼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금일도 장 대응 잘 하셔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